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대 박종환입니다. 내년 2022년에는 전국에 큰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곧바로 이어서 6월 1일에는 제8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에서는 출사표를 던진 대통령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6월 10일 당 대표 경선 먼저 한 다음에 대통령 후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 내년 지방자치 익산시장 내가 적임자다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전망대 릴레이 인터뷰 전북 도의원을 지내신 김대중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박종환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출마해서 낙선했던 김대중입니다. 예, 그 바쁘신 와중에도 본방송 시사전망대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아직도 본방송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튜브 방송 찾으셔서 박종환 TV 치시고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좋은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예. 토론 질문 들어가기 앞서 예. 그 민주당의 그 초선 의원들이 모임이 더민주라고 하죠. 예. 예. 그 요즘 그 야당에서 그 약관 36세 이준석 돌풍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의정 경험도 없는 분이 당 대표로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현상이 좀 새로움이나 변화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국민들이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새로운 정치 변화, 그 세대 교체의 그 뭔가에 바라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익산시장 그 후보로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익산시장으로 뛰고 있는 특별한 각오, 우리 김대중 그 의원님의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어필 한번 시켜주십시오. 예, 우리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박종환 TV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의원 8년, 도의원 4년 로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번 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만나보니 익산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할 따름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다 잡아서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그동안 이렇게 보시니까 시의원 2번 하시고 도의원도 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잘하시고 뭐 듣기에는 민원 해결사다 그런 닉네임도 갖고 계시고 뭐 선거의 달인이다 그런 좋은 시민들의 평을 듣고 계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익산시장 적임자입니까? 그것을 한번 홍보, 우리 김대중 후보의 장점, 홍보 전략 여기서 한번 시민들에게 어필해 주십시오. 너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원율 시장님의 임기 중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가셨습니까? 지금 익산은 인구 문제, 경제 문제 등 말할 것 없이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몸담고 있는 민주당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행정 출신은 창의력과 추진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익산은 행정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익산의 미래 비전과 그 비전을 뚝심 있게 좌우우면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정치인 출신이 익산시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 방송에서는 이렇게 후보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마음껏 자기 장점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우리 후보들 중에서 뭐 현직이라고 해서 시간을 뭐 뒤로 미루는 후보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후보는 손해를 봅니다. 우리 이렇게 돈 안 들고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홍보 전략을 이렇게 마음껏 해드리는데 먼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홍보 전략에 신의 한 수를 두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직도 준비하고 계시는 후보님들 빠른 스케줄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익산시장 후보가 되려면은 민주당의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 김대중 의원님은 지금 소속이 지금 민주당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경선이 본선보다 어렵다. 지금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16년 동안 민주당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이 경선 준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2018년도 저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김영배 후보님께 제가 1.3% 차이로 1.3%요? 큰 손 차네요. 그러셨군요. 근데 한 표라도 진 것은 진 것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3년간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정치인이 시민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조직이고 어떤 세력과도 결탁하지 않고 이제까지 16년 동안 우리 익산시 바닥을 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1대1로 만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경선을 준비하겠고, 참고로 3일 전부터 6개월을 잡아서 익산시 전 지역을 걸어서 다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페북에 보니까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이렇게 찍어서 페북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우리 후보가 정말로 이제 각오를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좀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페북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익산은 백제왕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문화도시입니다. 그렇죠. 마한 백제문화의 보고가 있는데 평소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면서 문화발전에도 신경도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 익산 문화발전에 특별한 무슨 생각이나 무슨 계획이나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익산의 백제왕도를 처음으로 지적해주시고 하셨던 우리 박종환 우리 위원장님이 노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백제왕도 익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의 문화유산은 백제의 문화유산은 부여와 공주음악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 인프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인프라는 우리 익산에 있는 홀로그램 산업으로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치인들이 매년 말하지만 그걸 잘 못 가꾸고 있습니다. 익산에는 4대 종교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익산이 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요. 예인촌을 조성을 해야 된다. 예인촌. 이런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이 모이는 건데 그 강원도의 이회수 씨를 보려고 1년에 2만 명씩 그 산골짜기로 찾아가 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바로 앞에 있는 구도심에 빈집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빈집들을 시에서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1년에 6개월 정도는 집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익산에 있는 구도심에 시에서 마련해 준 데에 오셔서 집필을 하시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분들을 보는 거고 또한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 강의 같은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또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또 전략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이 문화에 드리면 제가 도의원 때 군산 근대 역사 문화가 네, 갔었습니다. 군산 근대 역사 문화. 가보셨겠지만. 예. 근데 거기 해설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익산이 군산보다 근대 역사 문화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익산과 군산의 근대 역사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익산 출신의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창피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 해 전주 한옥마을에 300만 명, 군산 근대 역사 문화관에 100만 명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 50%인 200만 명이 익산역에 내려서 거기서 치킨버스를 타고 전주하고 군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중앙동 역전 앞에 이 좁은 대한통운 그 4차선 도로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넘어올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면 익산시도 문화에 대한 발전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 익산에 애인촌을 만들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이 예. 사실 지금 익산 문화거리가 예. 뭐 시에서는 거기다 예산도 오고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밤 오후 7시 넘어서 문화원 가려면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습니다. 예. 그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예. 볼 때. 예.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인촌 예술인들이 자족을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면은 더 좋지 않나 그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이 되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 저도 이게 할 얘기가 이 부분에서 많은데, 예.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시민들의 내신 세금으로 구도심을 살리고 역전화폐를 살린다고 정말 수백억을 쏟아붓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발전되지는커녕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리를 만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익산의 문화관광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그 뜻은 좋은데 도대체 문화관광재단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관광대 진흥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서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화에 대해서는 누가 못지않게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데 다음번에 익산 문화관광재단을 한번 제가 취재해서 정책 대안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가 시정을 분명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우리 익산시가 33만 명의 인구가 된 예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익산시가 한 해에 2, 3천 명씩 한 면이 이렇게 없어지는 인구 감소가 있는데 참 우리 시민들이 좀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 김대중 우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요? 예. 먼저 우리 호남의 3대 도시가 무너진 거에 대한 위상이 무너진 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인구 정책에 대한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시의 경제 구조가 모임을 가시면 10분 중에 8분은 다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익산이 인구 대비 자영업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인구 감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30대의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익산시에. 이거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30대가 경제활동을 제일 많이 합니다. 경제활동이라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일단 결혼도 해야 되죠. 아이도 출산해야 됩니다. 주택도 마련해야 하고. 주택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야 돼서 인생에서 경제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데 30대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현 실정은 우리 예식장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어린이집, 학원 이런 데가 지금 익산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 익산시에 보시면 위원장님 언제 예. 임산부나 예.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 요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본 적이 참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익산시도 예전에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인구 증가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현재 익산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네. 떠나지 않는 정책으로 다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아, 예. 예. 좋은 그리고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익산시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동 인구를 익산시로 끌어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익산시가 먹고 살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래서 그 인구 유출은 뭐 비단 익산뿐은 아니지만은 특히 우리 익산이 지금 인구 유출이 좀 심해서 예. 지금 이 시에서나 그 댐 방식 그 인구 그 영입을 하는데 아 지난번에 보니까 뭐 10사람 뭐 이렇게 뭐 유입하면 돈 얼마 주고 뭐 아 도대체 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인구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납니까? 예. 나는 그래서 우리 익산 정원유 시장님께서도 이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긍정적인 정책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김대중 그 의원님, 예. 우리 익산시가 예전에는 참 도농 복합 도시로도 평화롭게 잘 지냈는데 어느 때부터 고소고발이 제일 많고 예. 갈등과 분열이 많고 예. 돈을 벌으면 익산을 떠난다는 그런 예.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제가 40년 제가 살고 있는데 저한테 서울 친구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익산이라고 하면 아, 그 익산 거기 뭐 고기를 살려서 내두르는데 예. 우리 김대중 그 의원님께서 갈등과 분열 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뭐 특단의 대책이나 평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 흔히 지금 우스갯소리로 네. 전주에 계신 저도 아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셨는데 네. 에코시티에 익산 출신이 시의원을 출마하면 당선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예. 우리 익산 시민들이 이 구독자, 우리 박종환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에코시티에 이사 가시는 주변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고발이라는 게 참 억울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활동이 위축되신 분들이 좀 마음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은 익산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대 종교에 있으신 분들, 종교인 분들과 소통을 많이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그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지역 어른이로 모셔서 네. 익산시에는 뭐 예전에 이한수 시장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의 어른을 잘 모시는 그러면 지역이 화합을 한다라고 그렇죠.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을 잘 어른으로 모셔서 소통을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참 그 저하고 생각이 좀 거운 대동소이한데 제가 항상 그 익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익산에 무슨 문제가 나면은 그 원로들이 없다. 예. 원로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그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키는 일차적인 문제는 거기서 걸러내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그 원로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서 하면은 이런 그런 문제가 해소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정원율 시장한테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 익산과 재경 그 30만 재경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익산과 재경 분들 좋은 분들을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 균형 또는 지역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칭 익산시 발전 자문위원회라든가 뭐 그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정원열 시장이 그걸 그 제 얘기를 의견을 지금 잘 듣고 있지 않습니다. 정원열 시장님 또 앞으로 우리 김대중 후보가 시장이 되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원로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역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일차적인 그런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기 예전 다른 단체들은 예. 뭐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칭이 좀 틀리더라도 예, 예. 그런 기구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활성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런 기구가 여러 기구가 그런 그 갈등과 분열을 용합시키는 화합시키는 그런 단체가 뭐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꼭 시장이 되시면은 예. 그걸 꼭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익산에 그 지금 뜨거운 감자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익산 신청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 시청사가 좀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안전 진단에서 D 등급을 받아서 신청사를 빨리 지키는 지하예요, 지금 게. 그런데 그 신청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은유 시장이 LH 공사하고 협약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그런 중에 예. LH 사태가 큰 LH 터졌죠. 사태가 이게 번졌는데 예. 시민들이 지금 저를 보면은 아니 신청사 지금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익산시 신청사 이 문제 우리 김대중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3년 전 저번 지방선거 때 저하고 제가 그때 도의원 신분이었는데 네. 정원율 시장님하고 이 신청사 문제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네. 해서 익산시의 신청사를 짓는 액수를 너무 작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야, 예.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의원을 8년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이한수 시장님께서 저희 시의원들하고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끄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때 그 간담회 주제가 무엇이었냐. 익산시가 돈이 없는데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 또한 이한수 시장님께서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면 정말 많은 몇천억의 돈이 들어가니 이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 예. 그때 이한수 시장님은 신청사는 나중에 짓고 지금은 좀 보강해서 쓰더라도 익산시의 먹거리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익산시의 신청사의 건립비가 1,100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 익산시에서 지금 말하는 게 9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거의 1,500억 가까이 들어간다. 1,500억이요? 예,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신청사를 짓기 전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1993년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을 했습니다. 네, 도농 복합. 예, 이리시하고 통합이죠. 익산과 통합을 네. 했는데 통합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익산시청을 지면 익산시청을 북부권에다가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아, 북부권에. 예. 예. 그런데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위원장님 행정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신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신청사의 시청을 지금 현 위치에 지어야 하는지, 왜 전임 시장의 약속은 왜 못 지켰는지, 정말 이걸 짓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신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어떠한 도시에 위원장님 많은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시지만 어떤 도시에 가면 사진 찍을 그 랜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증샷도 찍어서 올리는데 재경에서 오시는 분들을 익산에 어디에서 인증샷 찍으라고 하겠습니까? 네, 네. 인증샷 찍을 데가 없죠. 네. 이건 우리 익산 시민들도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왜 신청사를 지면서 다른 도시에 있는 똑같은 이 정형화된 이 사각형의 건물을 시청사를 짓냐? 아, 예. 저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장하는 이 국보 11호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하고 똑같이 신청사를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설계를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한다. 져야죠. 그래야 네.
그래야 그 단 한 가지만이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익산시 이미지를. 예, 그 다음에 그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국에 우리나라의 익산시는 국보 11호에 대한 미륵사지의 석탑을 본떠서 익산시청을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예. 그렇게 해서 예. 왜 그것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아주 우리 김대중 그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창의력이 젊어서 그러신가 모르는 창의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시청사를 뭐라고 할까 랜드마크.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이런 그냥 정형화된 천편일률적인 그런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익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설계를 해서 전국적인 그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익산에 오신 분들이 아, 익산시청은 그 국보 11호 미륵사지 서탑하고 비슷한 형태의 랜드마크 시청이 유별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홍보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지어할 거. 그렇게 지어되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금 헷갈리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정원율 시장님이 예전에 선거 때 익산은 부채도시다, 파산도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청의 그 공보지 같은 데다가 내고장 소시지죠. 네. 이런 데다가 빚을 다 청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청사를 지려면 기체를 얻어야 됩니다. 기체가 그럼 뭐냐? 빚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빚을 내야 되는 건데 빚 낸다고 말씀을 못 하기 때문에 LH가 한다. LH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한다. 이러니까 우리 아니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매덕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원일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야지. 안 그러면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네. 지난번 김성중 성장포럼 대표님도 이렇게 토론 중에 질문 중에 신청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대중 우리 의원님도 익산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이 신청사 문제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정원율 익산 시장님도 신청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LH와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고심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아마 6월 말경에 LH하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율 시장님도 우리 후보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익산 신청사 문제를 명쾌하게 또 예산이나 또 기타 등등의 LH와 그 관계를 명쾌하게 우리 본방송에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시민들이 혼돈을 하지 않겠습니다. 꼭 명쾌한 그 신청사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실 때 위원장님이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질문이냐면 딱 하나입니다. 저희 LH에서 남은 이득금을 가지고 시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득금은 곧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죠. 시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득금을 가지고 신청사를 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정작 익산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났을 때? 아니, 왜 그러냐면 LH에서도 건물을 지어서 이득이 남아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득을 남으려면 그걸 다 누구한테 분양합니까? 익산 시민들한테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지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원율 시장 나오면 그 문제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또 지금 현재 익산 신청사를 왜 빨리 지하는가 또 정원율 시장의 또 답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의 함라의 장전마을 있죠? 안타까운 일. 그 장전마을이 비료공장으로 인해서 발암물질, 환경에 피해를 좀 많이 받고 또 암 환자도 많이 나오고 또 사망하신 분도 12명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왔다 갔는데도 아직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전마을에 대해서 우리 김대중 의원님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익산 시민 여러분들이 암으로 네.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또 죄스러울 뿐인데요.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우리 익산시에 지도 감독이 부족했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근데 행정은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익산 시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피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익산시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25분은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을 뭐 돈이 너무 많다 이런 거 갖고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서 빨리 이런 일이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익산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익산 장전마을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하루빨리 익산의 그 장전마을 문제가 빨리 해소돼서 예. 지역 주민들이 그 암 발생한 분들이 치료도 빨리 받고 당연하죠. 네, 예. 그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그 하여튼 어떻든 간에 물론 우리 익산 시장님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익산시나 전북도의 힘이 안 되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지방 우리 전북 의원들의 힘을 합쳐서 예.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와서라도 빨리 이 문제가 빨리 시급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예.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 우리 익산에 그 민간 투자 유치가 실적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참 인구 감소 드는 문제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 민간 투자 유치 문제가 무슨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김대중 의원님이 생각하신 익산의 투자 유치 문제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대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시민들이 내신 세금 수십조를 걷어다가 해도 일자리 창출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또 하나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일자리 몇만 개씩 만들겠다. 이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익산시장, 대통령 이러신 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는 지금 차고 넘쳐야 되는 실정이 이렇게 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을 현혹하는 말이야 생각이 들고 예, 예. 문제는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찾아가서 얼마만큼 읍소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했는지 그렇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익산시의회와 시민들이 제가 시장이 되면 시의회와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는 산업단지를 무상으로 우리나라 30대 기업한테 무상으로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번 선거 때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익산시는 대기업이 안 옵니다. 안 올 수 있는 구조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가격의 공장 부지를 삽니다. 그러면 익산에서 사는 공장 부지를 사면 30년이 지나도 땅값은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땅값을 사면 30년이면 몇 배가 뜹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으로만 가는 겁니다. 예.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있는 이 틀을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100억 원을 현찰로 줍니다. 과연 10명, 20명, 30명에 있는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저는 무상으로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예. 우리 집토끼 정치인들이 실적만 내려고 외부에서 나 몇 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우리 집토끼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이게 좀 따르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동네를 다니는데 두 분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원불교 장으로 치렀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종법사님도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장이 기업 유치를 한다면 5일동 5일장을 했으니까 5일 동안 거기 가서 이렇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아, 그러면 종법사님이라도 삼성 기업들 잼겨줄 거 아니냐. 아, 예, 예.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기업이 오는 거지. 네. 저는 그래서 얼마만큼 애절하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돌아다녔냐. 네. 저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제 생각에도 그 일자리라는 것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수익이 없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하는데 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새만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새만금에 제가 강현욱 지사님을 제가 모시면서 새만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새만금이 큰 기업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물론 인프라 구축도 안 됐지만은 토지비가 비싼데 그 만 평도 아니고 몇 수십만 평을 그 수익 구조 대비 비싼 토지를 사갖고 거기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은 무상으로 기업 유치를 시킵니다. 예. 방금 우리 김대중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익산의 공단을 참 무상으로 예. 유치를 시켜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익산이 수익 구조를 내려고 그게 그 이익이다, 예,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는데 토지비가 비싸면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정원유 시장님께서도 정말로 그 일자리 창출을 하고 투자를 유치시키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찾아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예.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우리 김대중 후보님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공약을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런 공약 5가지 정도는 내가 요약해서 한번 해보겠다. 예. 특별히 한번 이 5가지 특별한 공약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많은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공약들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것을 다 종합해서 네. 했던 건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네. 저번 선거 때 제가 공약 중에 지금 실현된 걸 제가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저번 지방선거 때는 미세먼지가 익산시 화두였습니다. 근데 네. 그 화두 중에 제가 공약을 했던 게 원종장이라고 하시죠. 예. 원종장에 도시숲을 만들고 예. 또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3번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국가에서 전액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전액 주는 것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공기청정기하고 미세먼지 그것은 지금 저기 모현동에 네. 그 국가 시설은 이춘석 전 국회의원이 네. 예산을 따서 보훈청 맞은편에다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던 이런 공약 같은 것은 누가 하시든 좋은 공약이면 받아서 그렇죠. 예.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공약 예. 벤치마킹도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에 우리 박종환 TV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네.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얼마든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 40분 동안 우리 김대중 의원님의 그 내가 익산 시장 적임자 그 인터뷰를 내가 듣고 내 감동을 받은 것은 역시 의정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또 익산의 그 토백이로서 지역의 그 여론을 잘 간파해서 그러는가. 이대로 우리 김대중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만 익산시가 그렇게 된다면은 인구도 떠나지 않고 또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되고 투자 유치도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남은 그 경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선배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종환 TV 방송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요. 전북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특히나 익산 시장 선거만큼은 시민 여러분이 바른 선택, 바른 정치, 공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